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노년기획 생로병사연구소 남상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접한 일본에선 노후 자금이 없는 노인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 요양원 대신 감옥을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생로병사연구소에서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통상복지학부 한규랑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노인회 충청북도 연합회 노인지도자대학 김숙종 학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노인회 청주시 상당 서원구지회 권영주 지회장 나오셨습니다. 전 괴산군 노인복지관 서명선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로병사연구소에서는 네 분의 호칭을 모두 연구원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키워드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신용카드라고 하겠습니다. 신용이 불량해지면 카드 사용이 불가하듯이 행복한 노후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국 노후의 삶도 신용카드처럼 불량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서 연구원님. 네, 김 연구원님은? 저는 체크박스로 하겠습니다. 제가 노인기에 들어서 보니까 여가 관리도 해야 되고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하면서 체크 해야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먹었는가, 내 몸은 건강한가, 또 오늘은 운동을 몇 번을 할 것인가, 또 공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 친구를 만날 것인가. 그래서 체크 카드가 카드 중에 제일 좋잖아요. 현금이고 그러니까 체크박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영주 연구원님.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보다만 우선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행동을 하면은 무슨 좋은 일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역지사지를 저는 생활 신조로 하고 지금 있습니다. 서 연구원님. 네, 저는 받아들임이라는 키워드를 좀 정해봤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왕년에 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씀들을 좀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미 본인이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또 과거에 조금 얽매이신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내가 어떠한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과거는 과거대로 추억으로 남기고 현재의 상황을 좀 받아들이는 것이 앞으로의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준비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필요한 것은 받아들임으로 저는 키워드를 좀 정해봤습니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당첨을 위해 주택 청약 통장이 필요한 것처럼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5가지 통장이 필요합니다. 먼저 건강통장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잘 관리한다면 100세까지 잔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통장 역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노후에 꺼내 쓸 잔액이 부족하게 되고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계통장은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미통장은 노후의 일상의 윤활유가 되어주고 삶을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해주며 내일이 기다려지게 해줍니다. 의미통장은 자원봉사, 기부 등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언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 생로병사연구소에서는 슬기로운 노후 생활에 필요한 5가지 통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위한 5가지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건강 통장입니다. 권영주 연구원님,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 86세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예. 아니, 평소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15분 동안 몸을 풀어주는 거를 제일 중요시하고서 그걸 하루도 안 건너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식생활은 소식으로다가 짜고 맵지 않게 먹고, 저는 원래 축구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축구 젊어서, 그다음에는 배드민턴, 그다음에는 테니스, 그러다 현재는 하루에 6,000보 이상 걷기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내 몸의 어디를 미리 체크를 해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 연구원님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는 이제 노년 초기다 보니까 좀 사소한 그 건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에는 이제 파크 골프를 이제 돈도 적게 들고 이렇게 가서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래서 파크 골프를 가끔 하고요. 주로 건강 관리에서는 세 끼 식사를 챙겨 먹자. 그래서 세 끼 식사를 5군 식품 골고루, 그다음에 항산화성이 높은 음식을 좀 찾아 먹자.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도 그런 식단을 좀 제공해주고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먹고, 정신건강 쪽에서는 이제 브릿지, 카드놀이 브릿지가 있어요. 네. 이게 멤버들이 브릿지 카드 놀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신건강으로 합니다. 젊은 세대들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자, 그야말로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건강이 첫째 아니겠습니까? 노년의 건강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년기 건강 그러면 아마 대부분 신체적인 건강을 많이 생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체적인 건강은 기본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은퇴를 하면서 상실감에 대한 우울증도 되게 많이 늘어나시고요. 그리고 의외로 죽음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신체적인 건강에도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다스려져야 정말로 즐겁게 활기차게 노년 생활을 좀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추억들, 왕년의 것들은 제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재 내가 위치에서 과거보다 조금 덜하게 취급을 받더라도, 과거보다 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또 이런 건강들도 잘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연구원님은요? 저는 그 쌍둥이 자매의 사례를 한번 좀 듣겠는데요.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혈관의 나이라고 봅니다. 이 쌍둥이 자매가 하나는 담배를 피웠고 하나는 피지 않았어요. 15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혈관 나이가 10년에서 20년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아직 노년기에 담배 피시는 분들 혈관 나이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GM 트레블리안이라고 하는 미국의 노년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2명의 의사를 갖고 있다. 하나는 왼쪽 다리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 다리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죽는 날까지 2 다리로 움직여라. 그 얘기입니다. 움직이면 낫습니다. 네,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건강 관리를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두 번째 주제는 소득 통장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은퇴 후 노인의 월 평균 생활비를 먼저 좀 짚어보죠.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중고령자의 그 노후 준비 자금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노년의 부부가 생활하는데 쓰여지는 비용이 약 280만 원, 1인당 한 177만 원 정도로 보았습니다. 근데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는 한 부부가 200만 원 사용되어지고요. 1인당 한 124만 원 정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 수준은 부부의 금액을 합쳐도 1인 비용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개인의 비자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 연구원님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농촌에 살든 시골에 살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비용은 동일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정적인 비용들은 좀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거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았고 한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 비용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필요 비용은 부부 세대가 한 3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 비용과 이제 필요 비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좀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들 거다라고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큰 차이는 없고요. 본인이 생산해서 이제 텃밭이나 이런 데서 생산해 내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은 줄지 몰라도 그 기타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또 더 많이 늘고 의료비가 또 의외로 시골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평생이 이제 농업으로 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평균치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이제 제가 좀 풀어드리자면 농촌 사시면 소위 말하는 대농들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부자인 분홍이 좀 많을 거다. 이게 땅이 많으면 분홍일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곁에서 뵈니까요. 인건비 때문에 농토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경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요즘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계신 어르신은 말씀하시는 게 요즘 대농은 대농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큰 차이 농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시골에 살고 있어서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요. 사실 생활비는 부식이 다 나오기 때문에 뭐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이제 농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그 약장사에 홀려서 1년 동안 번 돈을 홀랑 날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힘들게 돈 번 것을 그렇게 쓰면 어떠냐 그러면 그분들 얘기는 또 타당해요. 내가 이렇게 먹어둬야 내년에 1년 일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의료비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상한 비용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권영주 연구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 소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 재주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연금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왔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연금을 가지고서 보험료라든지 또 내가 개인적으로 드는 화재보험료 등 이런 고정지출이 약 70만 원 내지 80만 원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좀 조금 있는 돈을 가지고서 주로 연탄기금에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또 사회복지재단에 이런 데 고정적으로 매월 이렇게 또 제가 후원을 하시는군요. 보태는 거 있고 지인과도 좀 자주 좀 만나고 식사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지금 연금으로 다 하고 있어서 아주 연금이 안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연금 때문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과연 그 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일자리는 생명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그게 뭐 시답잖은 일이라 하더라도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연금을 받건 안 받건 저는 일자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러 나가기 때문에 정신무장하고 가다듬고 관리를 하기 때문이죠. 선진국에서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 그 노년기에 돌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서영구 의원님. 네, 생명줄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저는 정말로 어르신들이 생명수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명수가 커피인데 어르신들은 생명수가 아유 노인 일자리가 내 생명수와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시고 소득이 있건 없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굉장히 노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감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도 사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 비용을 의료비로 많이 지출을 하시기는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아플 때 병원을 갈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거를 봐서 어르신들의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텃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보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노인 지도자 대학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노인분들을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 노년의 경제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제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요. 기본적으로. 그런 그룹이 있으시면서 자가 생산을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되면 자가 생산을 하시도록 적극 노력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노인소득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하시는데 사회공헌 활동이나 기타 이런 그 봉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다음에 노인 전문기관을 방문해서 예를 들면 뭐 상담원을 한다든지 80세가 넘어서도 다 참여하셔요. 통장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또 뭐 강의를 하신다든지 또 상담을 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에 이제 기본적으로 의존해 있는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 그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돼서는 소득을 줄여들었으니까 적은 소득을 갖고 살 수 있는 방안 이것들을 노력을 많이 하시죠. 세 번째 주제는 관계 통장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오면서 성숙하죠. 뭐 가족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 연인, 또 직장,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배울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일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이 인간관계가 조금 좁아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은퇴 후의 관계를 어떻게 좀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죠. 우리 한 연구원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우스갯소리로 나온 유머를 한번 좀 예를 들겠습니다. 남자가 나이 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첫째 아내, 둘째 마누라, 셋째 부인, 넷째 애엄마. 그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여자의 입장에서는 나이 들면 남편의 존재가 없어요. 자, 이게 관계에 저는 가장 모순된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의 남성들은 가족 안에서 대접을 못 받는가?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부재입니다. 의사소통을 잘 못하고 있어서 저는 이 가족 관계 잘 하는 것이
첫 번째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발전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세상은 과거와 많이 달라가지고 어르신들이 어쨌거나 비상 상황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하는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SNS를 통한 가장 간단한 그런 그 디지털 문해 이런 것을 해소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핸드폰 사용하는 것을 좀 더 익혀서 소통의 도구로 삼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그 언어 습관을 좀 잘 들이면은 좋은 소통, 그다음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하구 간에 이런 모든 관계망이 언어로 이어졌고 언어 자체가 문자화가 된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품격이 나타나는 그런 언어로 소통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주 연구원님은 은퇴 후에 이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제일 가까운 친구 3선 이상은 꼭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멀리서라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 전화 한마디 오면 바로 달려올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친구 3명 이상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데 저는 불행히도 그런 친구가 다 지금 타계를 해가지고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외로움을 그 노인의 회장을 맡고서부터 노인의 회원들하고 주로 대화하고 하는 것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지사지 내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는데 나를 양보하고 타인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대인관계가 스스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서 연구원님. 네, 관계 통장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통장이라는 게 잔고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잔고를 좀 차곡차곡 채워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젊어서부터 그 관계 통장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좀 했습니다. 이 관계 안에는 은퇴 시점으로 굉장히 많이 적어지는 게 단절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가족, 또 친구, 뭐 친인척 이렇게 관계가 한정될 수밖에는 없는데 그것과 더불어 그 또한도 저희가 젊었을 때부터 좀 관계를 유지를 좀 잘 했을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관계 통장이 이제 비게 되면 심리적, 사회적인 결여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고독사와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어르신들한테 여쭤봤더니요. 자꾸 주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주고 먼저 베풀고 그리고 남보다 하나 더 주고 받으면 더 주고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계 통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계는 서로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베품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적응해 가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차곡차곡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고독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 애초부터 이렇게 인간관계, 인간의 그 맺음이 잘 이어져 있었다면 이런 고독사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네. 한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홀로 죽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가족의 품에서 죽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얼마나 안락하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사망자 중에 1%가 고독사합니다. 그런데 그 고독사하는 남성은 여성의 4배나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성이 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죽음까지도 외롭게 죽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가족을 위해서 좀 더 젊을 때부터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4번째 주제는 재미통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일을 좀 많이 시도해보려고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권영주 연구원님은 노년에 이 재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미는 자기가
자기가 찾아야 된다고 봐요. 이 노인은 나이가 들으면은 과거에 대해서 자꾸 후회되는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는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내가 몹쓸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이게 우울증이 생기고 네. 건강이 악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노 하니까 지금 이 시간을 행복하게 살자 하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이 자기 일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우리 노인들이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냥 아무 일거리도 없이 자기 취미 생활도 없이 그냥 무료하게 그냥 집에서 혼자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기고 말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내 취향에 맞는 뭐를 자기 스스로 찾고 소일거리를 자기 스스로 찾아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로당을 과거에 노인정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노인정은 그냥 연세 많은 분들이 그냥 와서 그냥 드러내 있고 그냥 그랬던 것이 옛날 노인정인데 현재 경로당은 그런 게 아니고 각종 행복 강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건강공단에서도 나와서 해주고 또 이 장애인 안마도 해주고 치매 예방 교육도 해주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나가면 있으니까 경로당이 아직 옛날 생각만 하고 나오시지 말고 경로당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외로움을 좀 극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재미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실제로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어떤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복지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인 취향, 성별, 연령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복지관에서 단연코 인기 1위는 노래교실이고요. 노래교실.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라고 여쭤봤더니 일단은 가슴 속에 있는 화가 굉장히 많이 풀리신대요. 막 소리 지르고 다 같이 부르기 때문에 못해도 괜찮아라고 본인 스스로들이 좀 위안을 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건강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구, 탁구, 볼링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하시고요. 정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오셔서 일주일 동안 서예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기 바둑만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다 싫어. 움직이는 게 좋아. 그래서 일주일에 몇 회씩 댄스만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좀 최근에 작년 연말쯤에서 어르신들 경험한 어르신들은 저희가 복지관 내에서 독거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홀몬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의 부엌이라는 요리 교실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중에 어떤 남성 어르신은 3개월 전에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본인 스스로 해 드신 게 없는 거예요. 하실 줄을 몰라서. 그러니까 칼 집을 줄도 모르고 물을 어떻게 틀어서 설거지를 하는 방법을 모르셨는데 그것부터 저희가 교육을 다 시켜드렸는데 제일 재밌는 게 복지관은 제일 재밌는 게 요리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미는 찾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별 취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미도는 달라지는 것 같고 경험을 통해서도 또 찾아가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노년기에 재미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미가 붙어야 또 오게 되고 계속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저 또한 노년기에 재미를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자신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랭어 교수가 연구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80대 전후의 남자들을 모아서 한 30년 전에 그 생활상으로 세팅해 둔 곳에 가서 살게 했어요. 일주일간 살게 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당시에 자기가 30년 전에 신문, TV 뭐 이런 것들만 볼 수 있고요. 요리, 집안 청소, 뭐 장작 패기 이런 것까지도 전부 손수하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력, 청력, 악력, 신체 나이, 뭐 혈압,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신체 나이는 사고 방식의 차이다. 결국 사회적인 시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부터 일을 저지르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네. 김 연구원님은 여기에 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퇴 후에 무언가 해내셨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배우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를 향할 때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미가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죠. 그럴 정도인데 아무튼 재미를 찾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인 전문기관이나 그 학습 공동체 같은 데서 친구도 만나고 봉사도 하면서 그 취미생활도 하면서 하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김두엽 그 할머니가 83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셔서 10년 동안 이렇게 그린 그림이 이렇게 쭉 우리한테 선보여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잔잔한 감동, 뭐 눈물 나는 감동, 울컥한 감동. 그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그림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그림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는 오늘 목표를 세워서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엔 정보화 시대, 또 그다음에 산업화 시대, 그전에는 또 농경 시대였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다 지금 겪고 있는 시대들이 많은데 이렇게 노년기에 재미를 향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전 정신으로 시작한다면 뭔가 재미를 많이 찾을 것 같아요. 노후 생활에 필요한 5가지 통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의미 통장인데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조금 의미 있는 일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노후의 품격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서명석 연구원은 이제 노년을 준비해야 할 이제 나이가 되실 텐데 어떠한 의미 통장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저도 개인적인 의미 통장과 사회적인 의미 통장으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은퇴할 시점이 되면 과거를 되돌아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작은 선물 겸해서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지인 어른이 은퇴 후에 그리신 그림을 가지고 전시회하는 데를 초대를 받아서 가서 이렇게 본 적이 관람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시화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글을 잘 쓸 줄도 모르고 그림을 잘 그릴 줄도 모르는데 그 미술 전시회를 하겠다, 뭐 시를 쓰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나중에 시화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문득 들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인 의미 통장으로 나는 언젠가는 시화전을 열겠어라는 의미 통장을 좀 담아두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의미 통장에서 제가 평생 하고 있는 일이 또 복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뭐 기부가 됐든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공헌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의미 통장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사회적인 통장 이야기를 해서 말씀인데 전직 대법관이었던 분이 은퇴 후에 무료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이런 법 지식을 나눠주는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환원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멋진 의미 통장 같은데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것을 죽기 전에 좀 돌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사회 공헌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고 싶은데 결국 이것이 노인 어르신에 대한 배려, 국가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마지막 생을 하겠다 그런 것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네,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 통장인 것 같습니다. 권영주 연구원님, 노년에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봉사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당연하죠. 나만 생각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되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다. 그래서 무슨 상대하고 대화할 때에도 상대를 존중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조금 뭐 여유 없는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갖기에 따라서 기분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는 성의 한 달에 10,000원이면 10,000원 그거 뭐 자기가 조금만 절약을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조금 아껴서라도 특히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같은데 거기가 제일 그런 데가 제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런데 또 겨울에 연탄 한 장이 모자라 가지고 제대로 겨울을 못 나는 그런 분들한테 연탄 한 장이라도 10장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이렇게 낼 때 그 기쁜 보람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인이라고 나는 뭐 그런 거 내가 참여를 뭐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듣고 이게 노년기에 봉사를 지금부터 봉사해야지 하면 봉사가 안 되죠. 지금 현재 봉사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는 봉사하겠다 하면 뭘부터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봉사도 젊을 때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사회공헌 활동도 은퇴 후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회장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연구원님도 이러한 의미 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필요한 존재의 의미가 되고 싶습니다. 그 가족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친구 간에도 정말 필요한 사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그냥 공부하고 배우고 아주 적극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면서 기록하는 습관, 그다음에 남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습관, 이런 시간을 좀 늘려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 분씩 해주실까요? 서 연구원님부터요. 네, 인생은 60부터라고 했는데 이제 노년의 기준을 이제 75세로 변경을 하겠다고 그래서 인생은 이제 75세부터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60이라는 숫자가 은퇴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래서 노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점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아직은 그 해결점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게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도 노력해야 되고 지역사회도 노력해야 되고 또 사회도 국가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독거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년기에 일자리를 해서 얻어지는 27만 원, 30만 원으로 그게 생명수가 되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을 포함해서 지역사회 또 가족들 전체 사회 안에서 같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권영주 연구원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봄을 맞아서 지금 훈풍이 불고 있고 모든 생물이 지금 생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모두 새봄을 맞아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숙종 연구원님. 저는 정책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지금 인구가 이제 많아지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움직여야 세상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르신들이 되면은 운전을 이제 놔야 돼요. 또 운전을 놓으라고 법적으로 또 그 면허를 뺏겨요. 이제 그런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에서 좀 더 벗어나고 좀 더 넓게 확장돼서 간다면 버스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에게 공영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은, 옥천, 영동 또 서울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정책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도 어르신들이 좀 활발하게 이동 거리도 좀 확장시키면서 나의 활동을 하고 봉사도 하고 지역사회 정말 그 어르신다운 어르신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동할 수 있는 편의 그런 정책을 좀 말씀드리고 주십시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연구원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르신이 되면 민폐 노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과 공부를 포함한 여가, 봉사 이 세 가지를 3대, 4대, 3으로 활동하시면 좋겠고요. 사회적으로는 돌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방 비용을 좀 많이 쓰도록 하는 게 좋은데 2020년에 돌봄 노인 인구가 100만 명인데 2040년 앞으로 20년 후입니다. 20년 후가 되면 돌봄 노인 인구가 300만 명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비용을 미리 써서 돌봄 비용을 줄이자. 그것은 결국 어르신들을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지금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그 비용을 미리 써서 돌봄 비용을 확 줄이는 한 사람 돌봄 비용이 1년에 2,500만에서 3,000만 원이 듭니다. 이 비용을 저는 3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현재의 노인이나 미래의 노인이나 우린 모두 노인이 됩니다. 노년기획 생로병사연구소에서는 지난해 8월 노인 디지털 소외를 시작으로 오늘 슬기로운 노후 생활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노인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봤는데요. 이번 시즌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